남 목사님하고 저와 인연은 2018년 10월 달에 그 당시에 그 국회의원 시민검증단이라는 조직을 만들 때 그때 시민검증단 단장으로 우리 나영수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 단체에 제가 사무국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제 강도영 회장님하고 우리 나영수 목사님 그리고 저 이 세 사람이 국회의원 시민검증단을 이끈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세 분 중에 한 분인 강도영 회장님은 지금 현재 자유시민 부산연합이라는 단체의 대표를 맡아서 지금 부산의 우파 시민단체의 좌장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나영수 목사님은 그 이후에 서울로 가셨어요.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이라는 전국 조직의 목사님들이 주도가 된 전국 기독교 단체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목사님들이 6,800여 명 되는 전국의 기독교 목사님 단체를 이끌으셨어요. 그 단체의 이사장을 2번을 겸임하셨습니다. 7대 8대 나눔과 기쁨 이사장직을 맡아서 5년 동안 전국 목사님 조직을 이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이제 단체 이사장직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부산은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영수 목사님을 왜 이제 제가 반갑게 맞이하는가 하면은 사실은 부산에서 우파 진영이 이번에 지방선거를 준비해서 기필고 시장, 교육감, 그 외 구청장, 뭐든 시의원, 부의원 선거를 이겨야 되는데 이게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놓기는 너무 좀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가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직화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표로서 우파 진영을 응집해서 선거구별로 조직화하고 투표로 이걸 모아야 비로소 이 힘이 실릴 거라 보는데 그 자유시민연합 많은 힘으로는 그게 상당히 사실 버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때 이건 이제 시민단체가 좀 연합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후보자들을 어떻게 하면 후원해서 공천받게 하고 당선시킬 것인지를 사실은 부산의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 일에 우리 나영수 목사님께서 역할을 분명히 해주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6월 3일 날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스스로도 물론 좋은 인재를 공천받게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거기에 우파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활동을 우리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역할을 할 때 우리 남 목사님께서도 아마 큰 역할을 담당하실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시민단만이 아니고 부산의 여러 우파 시민단체가 함께 이 일을 해낼 때 우리 남 목사님의 큰 역할을 기대하면서 우리 목사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을 세워서 AI로 강의안을 만들었습니다. 제 나이에 AI로 강의안 만든 사람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장봉원 박사님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이 가는 그런 말씀해 주셔서 참 좋은 분들이 출마해서 이런 분들이 신선하게 만든 거 좋겠다. 기존 정치인들에게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으실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서 좋은 분 만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조문선 의원님도 함께 국가원로회의에 함께 또 섬기고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또 집회할 때 뒤에서 잘 뒷발을 해주셨고 감사를 드리고 김종호 어르신, 금상철 어르신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6년 11월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나올 때 너무 혼란스러워서 부산일보에 오단통 광고를 내고 그렇게 부산에서 첫 집회를 제가 시작하게 됩니다. 첫 집회를 그때는 집회가 그런 게 없었었는데 그러고 난 뒤에 300명을 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11월에 그 다음에 12월 1월 가면서 1월 19일 119 집회에 부산역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우리 금상철 사모님 찬 증인들인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동네에 있는 한마음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특이하게 저를 초대해서 교회 기도를 하는데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거기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대학생들, 청년들이 한 40명이 모여서 매일 기도회를 하는 그 모임에 저를 초청해서
우리 집회가 보니까 스피커도 약하고 무대도 약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겠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금을 모을 테니까 집회를 한번 크게 보시죠. 그래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금반지, 돌반지를 팔고 목걸이를 팔고 귀걸이를 팔아가지고 돈을 모은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시민운동 하는데 1월 19일 날 드론도 띄우고 모든 언론에 다 내고 그리고 굉장히 알렸죠. 자금이 있기 때문에 무대도 빵빵하게 만들고 앰프도 아주 그 부산역을 따메울 만큼 앰프도 준비하고 해서 집회를 했는데 그날 엄청 났습니다. 부산역 지금처럼 돼 있지 않았잖아요. 설 자리 없어서 내려오는 그 길에도 차고 엄청나게 모여 있는데 그날 하루에 모금이 4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하루 모금이 4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그 다음에 6월달도 집회해서 촛불거리라고 하는 주지서 태아 그 거리에 가서 집회하고 부산역 그 다음에 그 해운대까지 진출을 하고 하면서 11서너 번의 집회를 통해서 한 3만여 명 되는 우리 우파 회원들을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얻게 되었고 한 1억의 자금을 들여서 부산에 처음으로 시민운동을 소위 말하면 정말 정치적으로 잘못된 것을 투쟁하는 운동에 본의 아니게 앞장서서 하게 되어서 그 그간에 최태일 대표님 소개를 통해서 만났는데 제가 3일 찾아갔습니다.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이치에 밝고 책을 많이 보시고 정말 귀한 분인데 이런 분이 우파 진정이 나오면 좋겠다 해서 그때 만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파 활동에 함께하고 제가 너무 든든하게 생각하고 자비령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전국이 나와도 없습니다. 제가 전국을 다녀보지 않습니까? 자비령들에서 일하는 데가 없어요. 마음은 있지만 이렇게 행동하며 이렇게 조직하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승리 열세 시민단체 3대 핵심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15페이지 요약본인데 여러분 시민의 신뢰를 얻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 전략이 뭐냐. 지방선거의 본질은 기술이 아닌 신뢰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는 생활적 정치고 구호보다는 신뢰, 홍보보다는 경청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반복 접촉이 신뢰를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시민단체의 3대 핵심 역할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제를 발굴해야 되고 정책의 소위 말하면 번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중에 풀어 얘기도 하겠습니다. 신뢰 연결자 및 공정 감시자가 되어야 되고 투표 참여를 촉진해야 되고 그래서 30일 동안의 실행 로드맵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거 제가 다 만든 겁니다. 어디 자료 가져와서 한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실행 로드맵의 1, 2주차는 뭘 해야 되느냐. 지역에 우리 후보자에 있어서 더 참 좋네요. 지역의 10대 생활 의제를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카드 뉴스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3주차 됐을 때는 뭘 해야 되느냐. 공약 비교표 및 팩트 체크 자료를 완성해야 된다. 마지막 4주차에는 투표 참여자 캠페인 및 우리 동네 약속을 최종 발표해야 된다. 어저께는 교회 탄압에 관한 규탄 대회와 그 다음에 자유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결의대회를 서류 목사님과 함께 세계로교회에서 어저께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 가고 있는 이 모든 정치적인 것들을 정말 이제는 그냥 구호만 외쳐되는 게 아니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전국을 조직화해야 되고 지역을 조직화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물론 많은 단체가 있지만 우리 최태일 대표님 말씀한 것처럼 그나마 교회가 살아있고 깨어있고 교회 안에도 반대자가 있지만 많은 대부분의 정상적인 교회는 현 정권에 대한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교회 폐쇄법을 만들겠는 거를 이번 주일날 광주에서 10만 명 모이는 집회를 이번 주일날 오후 3시 4시 합니다. 제가 강주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제가 이사장 하면서 강주를 여러 번 갔습니다. 전라도가 기독교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30% 그래 됩니다. 경상도 부산 10% 이러밖에 안 됩니다. 거기는 3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과 교인들을 해서 이제 우리가 나눔, 아까 말씀하신 동행에 관해서 노인 어려운 사람 동행에 관해서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했던 것들이 뭔가 하면 발대식을 통해서 차별금지법, 교회 폐산 이런 법들은 진짜 악법이라서 거기도 가면 막 울분을 터뜨리거든요. 그래서 정체적으로 우선 빼고 공통 부모인 것만 같이 하자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일 광주에서 금남로에서 엄청난 인원이 모인다. 큰 교회들마다 다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잘못 악법을 막아야 된다 하는 집회가 광주에서 늘 크게 열립니다. 지방선거 승리의 전략, 이거 다 제가 만든 겁니다.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닙니다. 이 정도 수준은 괜찮죠? 늘 악두르잖아요. 구호가 아닌 실료로 움직여라. 시민단체가 범하는 2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필승을 위한 생활정치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생활정치를 잊어버리니까 여기에 다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승리의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선거는 표를 얻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뢰를 쌓는 과정이라는 것을 대명절을 줘야 되고요. 진단과 전략과 실행이 있어야 됩니다. 진단은 뭡니까? 지방선거는 국가 담론이 아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정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보건 박사님 얘기 잘 들었잖아요. 네. 이 생활정치에 대한 것들을 녹여놓지 않으면 표를 못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대 핵심 역할이 뭐냐? 의제를 바꾸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책에 대한 번역이 필요합니다. 이 번역이라는 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하겠습니다만 일반 소시민이 알아듣기 좋은 말, 알아듣는 말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뢰가 연결돼야 되고 공정감시가 필요하고 투표 동료가 필요하고 실행에 30일 로드맵은 조사부터 동원까지 4주 동안 집중 실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 왜 열정적인 시민단체가 선거에서 실패하는가? 우리 최 대표님 너무 열심히 잘 싸워주고 조직해서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전국에 일을 놓고 왔으니까 부족하지만 제가 잘 협력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메시지는 거대해요. 그렇지만 현장이 약하다는 겁니다. 공유경에 치중하느라고 바닥 민심을 놓쳐버리고 그 다음에 열정은 뜨겁지만은 연결이 차갑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만의 당위성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구체적인 삶과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열정적인 시민단체가 선거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그래도 부산은 이런 분들이 계셔서 국회의원도 지키고 하고 지금 말하는 그 앞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에 부족한 사람이 시민운동했던 32,000명의 그 자료를 지역구마다 지역의 후보자들,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제가 다 가서 직접 만나가지고 전달하고 그만큼 그 시민운동에 대한 그 결과를 그들에게서 그 당시에 15석입니까? 그렇게 하고 그 모든 후보가 고맙다고요. 시민 단체가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 자, 지방선거의 본질은 뭡니까? 이념이 아니라 체감입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는 거대 담론을 얘기하고 이념을 얘기하고 나라를 바꾸자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금정으로 바꾸자는 얘기도 하셨지만 지방선거는 뭐냐? 생활 의제에 체감이 있어야 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줘, 이에 대한 시원한 답들과 그 생활 정치 언어를 풀어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보보다 지역의 작은 관계망이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우리 동네 주차난 해결이 국가 이슈보다도 강하다는 겁니다. 내 당장 주차할 것이 어려운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방선거의 특징인 것입니다. 한 번의 유서보다도 반복적인 접촉이 신뢰를 만들어가고요. 그래야 이 사람은 내 문제를 진짜 아는 사람이고 하고 표가 와진다는 것입니다. 신뢰를 구축하는 시민단체의 5대 역할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제 발굴자라고 말했습니다. 구호가 아닌 문제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파괴되고요. 정책 번역자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정책 언어를
생활 언어로 바꿔준다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말씀드립니다. 신뢰 연결자, 조직 동원보다는 관계 신뢰가 중요하고 공정 감시자, 도덕적 권위 확보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참 그렇습니다만 제가요 교육감 선거할 때에 공식적으로 선거 사무장을 했습니다. 고신대학에 하부 무명의 교수를 할 때 같은 목사로서 나보고 몇 번 찾아보고 내가 반대했지만 몇 번을 찾아봤더라고요. 난 목사가 책임자다. 그래가지고요 부산에 16개 시군구를 총 거느리는 선거 사무장을 했습니다. 임정덕 교수님도 나왔는데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서 또 그때 또 돈 사실 있습니다. 안타깝게 다 떨어지긴 했지만은 야 선거해보니까 대단하더라고. 표 있다고 찾아오는 선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데 이런 신뢰 연결자는 조직 도움보다도 관계 신뢰, 공정 감시자로서 도덕적 권위 확보가 중요하고요. 투표 촉진자로서 참여가 곧 권력이다 하는 요것을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발굴자가 뭡니까? 구호 생산을 멈추고 문제를 정의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청년 일자리 말씀하셨잖아요. 중장년 상권, 그 다음에 노인복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도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해결 방법이 있고 그 해결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이것들이 맞아떨어져야지 구호만 외치는 것은 표가 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액션은 지역별 10대 생활에 의제 도출하는 것입니다. 의제가 분명하고 구체적일 때 시민은 이 단체가 이 후보가 진짜 준비가 되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책 번역자, 정책 언어를 생활 언어로 바꾸라는 말이 뭡니까? 자, 여기 보면 정책 언어는 지역 돌봄 전달 체계를 강화하겠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게 정책 언어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실패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해서는 감독이 없다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생활 언어로 바꿔라. 그러면 지역 돌봄 전달 체계 강화를 뭐로 바꾸느냐? 부모 퇴근 전 2시간을 돌봄 공백을 해소해드리겠다. 직장 다니는 부모들의 고민 가운데 하나가 아이 먹여놓고 그 다음에 이 퇴근 시간까지 물론 요즘은 야간 보육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생활 언어로 피부를 느끼도록 만들어주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월세 인건비 버틸 수 있는 숨통을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보다도 확 마음에 와 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누기 뻔하면서 부산에도 미수금융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미수금융을 지금 국제시장 부산은행 4층 미수금융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공부가 좀 별나서 우리 본부에 있는 나누기표도 미수금융을 통해서 소상공인 생활자금들 대출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좋은 정책도 어렵게 들면 실패한다. 그래서 설명하지 말고 번역해 줘야 된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서 신뢰를 연결자. 이거는 자, 말하는 홍보는 20% 하시기 바랍니다. 말 너무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듣는 경청은 80%. 2대8의 비율이 굉장히 감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 전략으로 동네별로 10명에서 15명 규모의 소규모 대화 모임을 많이 만드시라. 사람과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정책과 이런 것들이 알려주고 그분에 대한 평가들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 대화 모임들을 많이 만들어라. 그리고 세대별 청년, 학부모, 시니어, 맞춤 이런 모임들이 필요하다. 우리 얘기를 듣고 가는 그런 후보자다. 우리를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공정감시자, 심판의 호루라기를 드십시오. 공약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팩트를 체크하고 클린 선거하는 이런 로드맵들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적 비방이 아닌 객관적인 공약이 필요합니다. 비교적 공개가 필요합니다. 보통 후보가 여기에 함정에 빠진 뭔가면 상대방의 약점을 들어서 인격적으로 공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그게 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공약 비교표를 통해서 누구든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검증 중심의 정보 제공. 이 팩트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선거에 보면은 선거가 그렇게 잘못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도 중요하고요. 허위 비방, 과열 조장 이것은 금지하고 감시해야 된다. 그래서 공정성을 잃으면 지지층은 남아도 일반 시민의 신뢰는 어떻게 떠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5번째입니다. 투표 촉진자가 되어야 했죠. 민주주의 완성은 참여다. 한 사람의 한 표, 한 동네의 미래.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실행 전략으로서 정보 제공, 사전투표 및 본투표 일정 상세 안내해주고 접근성 지역, 교통약자 및 고령층을 위한 이동 정보 제공하고 좀 그렇게 해서 주변의 노약자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세심한 배려. 참여를 높이는 단체가 결국 지역의 미래를 바꾼다. 자, 그러면 30일간의 실행 로드맵은 뭐냐? 자, 요걸 4가지로 나누면은 첫째는 조사고, 둘째는 콘텐츠고, 셋째는 검증이고, 4번째는 동원입니다. 그러면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아까 소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10대 의제, 내가 사는 동네에, 내가 사는 구에 10가지 큰 주제가 무엇이냐는 것을 잘 조사해야 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제보 창구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의제가 있고 여러분의 의견을 두고 싶다는 것을 온오프라인으로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콘텐츠를 제공해야 되는데 의제 한 페이지 카드 뉴스를 제작해야 되는 겁니다. 사안에 따라서 10가지로 한 페이지로 제가 서두 강의 전에 만든 것처럼 카드 뉴스를 제공해야 되고 동네별로 간담회를 시작해야 되는 것. 이게 콘텐츠고요. 검증이 뭐냐? 말씀한 것처럼 공약 비교표, 팩트 체크 공개, 연령별로 맞춤 설명회가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4번째 동원이 뭐냐? 투표 참여 안내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우리 동네 약속 최종 발표를 해서 많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시민단체 힘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시민에게 듣는 시간의 길이인 것입니다. 듣고 번역하고 감사하며 참여하는 것, 이것이 표를 얻는,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구에 충실하게 그 민생의 현장을 가시면서 어느 한 단체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 주민과 있는 국민들이 어떻게 이 일을 풀어가고 함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동의하고 함께 줄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고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 요약 4가지입니다. 자, 의제는 크게, 은혜는 쉽게. 이게 뭡니까? 크고 명확한 의제를 설정하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전달해야 된다. 2번째, 홍보보다도 경청인데 일방적인 홍보 대신에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소통하라. 3번째, 진영보다 공정. 우리는 진영을 지금 많이 따지고 진영의 논리를 하지만 지금 있는 지방선거는 그게 너무 매몰되어 버리면 어려워요. 물론 지금 우리가 그분이 어떤 정신으로 나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적인 시민에게는 이런 공정이 중요하다. 특정 진영의 논리에 얽매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요. 4번째는 동원보다 참여. 단순 동원을 넘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요즘 AI 공부하면서 이거를 해서 지금 만들어 본 건데 하늘이 쏘서 들어오죠. 오늘 내가 강의한 내용은 제가 영상도 만들었는데 한번 좀 보자면 보여주겠는데 시간이 됩니까? 예.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왜 우리의 AI가 다 만들었죠. 때로는 그냥 너무한 메아리로만 그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열정이 넘치는 우리 단체들이 왜 자꾸만 비슷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정말 답답하고 속상한 질문이죠. 밤새워가면서 정책 자료 만들고 거리에서 목이 터져라 외쳐도 시민들의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핵심적인 실수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라를 바꾸자 같은 거대 담론에 비해서 정작 우리 동네 문제를 구석구석 파고들 현장 조직력은 너무 약하다는 것. 둘째는요, 우리의 그 뜨거운 열정이 시민들의 진짜 삶, 그러니까 매일 아침 겪는 주차 문제나 아이돌봄 같은 아주 사소한 일상과는 자율적인 차원의 거창한 슬로건에서 우리 바로 옆집, 우리 이웃의 구체적인 필요로 옮겨와야 합니다. 지방선거의 승패는요, 정말 여기서 갈립니다. 생활정치, 이거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매일 겪는 교통체증, 아이 잠깐 맡길 곳 없어서 발 동동 구르는 문제, 우리 동네 단골 가게가 살아남는 법 같은 것들이죠. 이념보다 내 삶에 와닿는 게 훨씬 중요한 지방선거에서는요, 이런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이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결국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들어가면서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바로 이거 하나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공약을 내걸고 유창하게 연설을 해도 소용없어요. 이 단체, 이 후보가 내 고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는 확신을 줄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신뢰가 생기고 그게 표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왜 그런지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로 넘어가 봐야겠죠? 시민들과 진짜 관계를 맺고 차곡차곡 신뢰를 쌓기 위한 아주 실용적인 5가지 역할, 여러분의 세워온 활동 도구 상자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승리를 위한 5가지 핵심 역할입니다.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역의 핵심 의제를 만들고 어려운 정책을 아주 쉽게 풀어주고 사람과 사람을 신뢰로 끈끈하게 잇고 또 공정하게 모든 걸 감시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이끄는 것. 이 5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중에서 특히 2번째 역할, 정책 번역가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으면 그건 그냥 종이 위에 쓰인 글자에 불과하잖아요. 우리의 진짜 중요한 역할은 바로 이 복잡한 정책 용어를 살아있는 일상 언어로 바꿔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왼쪽에 지역 돌봄 전달 체계 강화.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인지 한 번에 와닿으세요? 좀 어렵죠? 그런데 오른쪽처럼 부모님 퇴근 전 2시간 아이 돌봄의 빈틈을 메우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때요? 문제가 훨씬 명확하고 절실하게 다가오죠. 바로 이게 번역의 힘입니다. 3번째 역할은 바로 신뢰의 연결자입니다. 핵심은요, 선거 때만 사람을 막 모으는 동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꾸준히 관계를 쌓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시작은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상대의 말을 얼마나 잘 들어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20대 80의 법칙이 나옵니다. 우리 활동 시간 중에 80%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 집중하고요. 우리 메시지를 알리는 데는 20%만 쓰는 거예요. 저 단체는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이구나 하는 인식이 생기는 순간 선거는 이미 절반은 이긴 거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나머지 3 역할도 정말 중요합니다. 의제 설정자로서 그냥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문제를 수면 위로 끄집어내야 하고요. 공정 감시자로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에 기반해서 감시해야 도덕적인 권위가 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여 촉진자로서 더 많은 시민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이끌어야 우리 지역의 미래를 진짜 바꿀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배웠으니까 실천으로 옮겨봐야죠. 이 분석이 끝나자마자 여러분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30일 실행 계획을 제안해 드릴게요. 첫 주에는요, 우리 지역의 핵심 의제가 뭔지부터 조사하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의견 창구를 여는 거예요. 둘째 주에는 이걸 바탕으로 주민 간담회를 시작하는 거죠. 셋째 주에는 후보들 공약을 꼼꼼히 비교 분석해서 알려주고 마지막 주에는 투표 참여를 집중적으로 독려하면서 우리의 최종 약속을 발표하는 겁니다. 이렇게 작게라도 꾸준히 해나가면 이게 곧 신뢰가 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모든 활동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선거에서 진짜 힘은요, 한순간 크게 지르는 목소리가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꾸준히 시민 곁을 지켜온 시간에서 나옵니다. 승리의 공식은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역할들로 요약됩니다. 시민의 삶에 귀 기울이는 연결자가 되고 어려운 정책을 쉽게 풀어주는 번역가가 되고 공정하게 감시하고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 이 원칙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게 핵심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문장 하나는 꼭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단체의 진정한 힘은 목소리가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시민들 곁에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서 있었느냐, 바로 그 시간의 길이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뢰를 쌓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당장 이번 주에 여러분의 동네에서 신뢰를 쌓기 위해 어떤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그 첫걸음이 우리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진짜 시작이 될 겁니다.